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레는 인구 1,800만 명의 인당 GDP는 18,000불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당 GDP는 참고로 3만 불이죠. 대한민국의 반 정도 되죠.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 중이며 스페인에서 독립한 게 1818년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6,500km에 달하고 북쪽으로는 아타카마 산맥, 남쪽으로는 피오르 빙하가 있어서 아열대, 온대, 냉대 모든 기후를 다양하게 가진 나라입니다. 1520년 세계 일주를 하던 마젤란이 남미 최남단 칠레의 마젤란 해협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북쪽에 볼리비아가 있고 폴리네시아 이스터 섬도, 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도 칠레의 영토입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말하며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그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칠레 북부의 사막 아타카마는 안데스 산맥 서쪽에 있으며 전 세계 구리 생산의 3분의 1을 이 여기서 나옵니다. 라마와 옥수수가 유명하며 천문학 별 투어로도 유명합니다. 별이 많이 보이죠.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며 소금 사막 유유니가 있습니다. 칠레의 최남단인 도시 푼타 아레나스는 인구가 12만 명이고 남극으로 가는 첫 관문 기지입니다.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몰락했지만은 관광지로는 성업 중입니다. 한국에 중고차가 많이 있습니다. 칠레에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의 트레킹 코스를 통해서 그레이 빙하와 그레이 호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비와 눈이 많이 옵니다. 피오르 해안은 빙하로 만들어진 좁고 깊은 만에 빙하가 녹아서 해안선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침입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좁고 깊은 만은 빙하로 만들어진 U자형 골짜기를 말합니다. 칠레 북부의 산 페드로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산 페드로, 성 베드로는 볼리비아 국경의 인구 3,000명의 도시입니다. 볼리비아 유유니 소금 사막으로 들어가는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여행자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근처에 전 세계 리튬 생산의 52%를 차지하는 아타카마 사막과 달의 계곡이 있습니다. 칠레 북부에 엘타티오 간헐천은 안데스 산맥 해발 고도 4,200m에 있습니다. 일출 무렵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뿜어나오는 증기가 장관입니다. 태초에 지구의 모습인 듯 뜨거운 암석층이 데운 증기가 80개의 분화구에서 마구 분출됩니다. 진흙이 끓어오르는 위험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은 몸을 담글 수 있는 온천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칠레의 수도는 산티아고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천주교 순례길 800km의 종착지는 스페인 산티아고입니다. 미국의 서남부 도시 샌디에고는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가 무엇인가? 산티 플러스 아고. 산티는 성스러운 성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세인트죠. 그다음에 아고는 미국 말로는 이아고, 즉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며 스페인에서 전도 및 활동을 많이 한 관계로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 성인입니다. 스페인은 대대로 아주 강력한 천주교 국가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의 야고보 사랑은 남다릅니다. 반대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 기독교가 강세였고 지금은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독교가 쇠퇴한 편입니다. 대신 신흥 강국인 미국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이며 아시아의 세 마리 강력한 용 중에서 일본, 중국을 제외한 한국이 기독교가 강세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인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수리하던 어부 중에서 예수가 픽업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였고 마테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성도 산티아고는 800km 도보 행진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성지 순례길이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즐겨 찾는 코스입니다. 800km 여정 곳곳에 들어서 있는 많은 천주교 성당들과 중세 가옥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낯선 여행자들의 만남과 추억이 그리고 민박해 먹는 식사가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길은 성인 야고보가 순례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걷던 길이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해서 걷는 것입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는 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1492년 이탈리아인 컬럼버스가 스페인 여왕 이사벨의 지원으로 항해를 하고 미국 본토를 발견을 했고, 이때부터 스페인의 모험가들이 중미와 남미를 향해 몰려듭니다. 미국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컬럼버스가 맞는가? 아닙니다. 미국이 만든 왜곡된 역사입니다. 미국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컬럼버스 이전에 영국인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미국 동북부 캐나다 국경 지방을 발견한 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보다 늦게 도착한 컬럼버스를 미국 발견 최초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영국과 싸워서 독립을 했으며 영국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해서 최초 발견자를 영국인이 아닌 이탈리아인이고 컬럼버스라고 이탈리아인 컬럼버스로 기록한 것입니다. 컬럼버스는 이탈리아인이고 그를 지원한 것은 스페인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컬럼버스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밀려온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쿠바에 정착했다가 멕시코를 정복한 코르테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멕시코의 아즈텍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 해상권은 스페인이 꽉 잡고 있다가 이 이후로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 제해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그 후로 1532년 또 다른 스페인인 피사로가, 이 사람은 코르테스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페루, 칠레, 에쿠아도르 등 잉카 문명을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스페인인 피사로가 칠레를 정복하고 그 수도를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산티아고라고 지은 것입니다. 피사로가 잉카인들을 작살낼 때의 상황은 매우 끔찍합니다. 스페인인들은 자신이 믿는 천주교가 최고이며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었고, 당시 칠레, 페루 등에 살던 황인종 원주민들을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마구 대하고 마구 죽여도 일말의 죄는 아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런 아주 왜곡된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기본적인 본성으로나 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의 극치입니다. 왜 나만 옳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머리에 꿀밤을 주어야 합니다. 극도로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오만과 편견에 빠져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각성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 알면 느끼게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피사라고 이끄는 스페인 군대 180명은 최신의 총과 칼로 무장돼 있고, 이에 대항하는 잉카 제국의 원주민들은 수만 명이 덤벼들었지만 그들의 무기라고는 막대기, 창, 도끼 뭐 그런 게 전부였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마구 총을 쏘고 칼을 휘둘러 잉카 원주민들을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원주민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성인 야고보가 자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죽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산티아고, 하나님, 그리고 성인 야고보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젠장,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섬에서 오래 살아서 천적이 없으므로 날 필요가 없어서 게을러진 도도새, 그래서 날지 못하는 도도새가 사는 섬에 도착한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도도새가 도륙되고 멸종한 것처럼 중남미 원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90%쯤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의 원인이 유럽인이 가지고 와서 퍼뜨린 질병,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병 때문에 죽은 것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현생 인류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를 추적하면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간의 공통 조상이 8억 년 전 동남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한 동굴에 살던 여자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세계 인구 모두는 서로 친척인 셈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다 같은 친척입니다. 식물이 육지로 올라온 곳이니 3억 5천만 년 전이니까 식물들도 우리와 친척입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분가한 것이 겨우 600만 전이니까 원숭이류와는 영장류 유인원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났다고 오만과 편견으로 자연과 생물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는 위대한 자연은 모두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에 갈 때 아름다운 흙, 공기, 나무 뭐 그런 것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하고 흙 속에
낙엽 밑에 미생물들, 소나무 끝에 달린 송충이들,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거미들 모두 사랑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는 존재로서 아끼고 존중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것 같은 인간끼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끝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